세종시의 한 중학교. 수업을 마친 39세 교사 김하윤 씨는 동료들과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각종 음료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요즘 집값이 장난 아니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미리 사두길 잘했네요. 축하해요.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 시절 세종시의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상승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매일같이 행정수도 이전 세종 집값 폭등 같은 영상을 쏟아냈습니다. 하윤 씨는 세종시에서 전세살이를 하며 월급의 절반을 적금에 꼬박꼬박 넣어왔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였죠. 유튜브 속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지정되면 집값이 폭등할 거라 장담했습니다. 하윤 씨의 마음속엔 불안이 싹 텄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내 집은 없다, 남들 다 사는데.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전 재산과 대출을 끌어모아 세종시 아파트를 사겠다고. 먼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직접 들어가서 살 것인지,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할 것인지. 이미 먼저 투자해서 돈을 번 동료 교사의 조언에 따라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세종시 중에서도 전세 시세가 잘 받쳐주는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죠.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해 적은 자본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아파트는 세종시 고운동에 위치한 29평 아파트였습니다. 2016년식 아파트이고 세대수도 500세대가 넘어 투자하기 좋아 보였죠. 2021년 초 해당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5억 중반이었습니다. 2019년 2억 중반이었던 시세가 이미 2배 넘게 올라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고민이 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주변 지인들의 말에 계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물을 보던 중 고층 매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협의 끝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조건은 매매가 5억 5,800만 원에 전세는 3억 6천만 원이었고 전세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었죠. 그동안 성실히 모아놨던 적금 1억 2천만 원에 신용대출과 부모님께 빌린 돈을 합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총 투자금 1억 9천만 원으로 5억 중반에 달하는 아파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하윤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세종은 실수요가 탄탄해서 절대 안 떨어져요. 3년 뒤면 7억, 8억도 가능합니다. 월급으로 버는 것보다 부동산으로 버는 돈이 훨씬 큽니다. 하윤 씨는 기뻤습니다. 자신은 거주하는 집의 월세만 감당하면서 기다리면 갭으로 사둔 아파트가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연이어 신고가를 기록하는 와중에 집을 사둔 사람들과 안 사둔 사람들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렸죠. 하윤 씨는 그때라도 사두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러 부동산에 들렀고 부동산 실장의 이야기에 너무 행복했는데요. 고객님, 그때 안 사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6억에도 산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불과 몇 달 만에 시세가 5천만 원이나 올라 있었던 거죠. 평생 월급을 저축만 했던 하윤 씨는 이제서야 돈 버는 방법을 안 것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동료들에게 얘기하며 뿌듯함을 만끽했습니다. 동료들은 하윤쌤 대박 났네 라며 부러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반 이후부터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1.25%에서 1.75%, 곧 2.5%로 뛰었죠. 동료들은 그래도 교육 공무원 월급이면 이자쯤이야 버틸만하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윤 씨도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자가 오르더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난 전세 끼고 샀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조금씩 불안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초 시장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았고 세종시 매물은 1만 개 이상 쌓였습니다. 임차인들의 움직임도 달라졌죠. 하윤 씨의 전세입자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5%대라 보증금 시세에 맞게 낮춰주시면 재계약할게요. 재계약을 하려면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시세를 확인해보니 필요한 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시세가 3억 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윤 씨는 급하게 신용대출을 알아봤고 한도가 부족해서 퇴직연금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했고 모자란 돈은 부모님께 빌려서 겨우 마련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 교무실을 오가며 출퇴근길까지 하윤 씨의 머릿속은 온통 전세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충격적인 숫자가 떴습니다. 동일평형 3억 7천만 원. 하윤 씨가 5억 5,800만 원에 산 아파트가 2억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에 들러서 상담을 했습니다. 요즘 4억 위로는 안 팔려요. 문의도 없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오를 거예요. 그 후로 1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고층 매물이 3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아직도 본전까진 1억 5천만 원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고점에 갭 투자했던 30대 직장인의 실제 사례였는데요. 이 사례 말고도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새샘마을 8단지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수룹의 1단지는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자리 잡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에는 7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약 49%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에 대형 호재와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5천만 원씩 올라간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갭 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에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권력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치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의 말이겠거니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세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거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 98타입은 21년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98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4억 이상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세종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세종시청과 중심 상권이 가깝습니다. 109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1003동 2101호 매물이 매매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동일 타입인 A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천이동 고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3억 3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실수요와 경제 여건입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현재 집값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주택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낙찰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450만 원에 감정된 시청 인근의 상가주택이 현재 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2번 유찰 후 3번째 경매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년 전 11억 하던 땅은 현재 4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 내려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면 노려볼만 하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김하늘 씨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던 하늘 씨는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린 부동산 세미나에 참석했죠. 그 자리에서 강사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고양시는 GTX로 서울까지 18분. 지금이 마지막 저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말에 홀린 하늘 씨는 바로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기 시작했죠. 일산 재건축 투자 마지막 기회, 이런 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마다 일산을 돌며 아파트를 골랐어요. 그러던 중 3호선 주염역과 가깝고 GTX 개통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재건축하기에 딱 좋고 서울 접근성이 괜찮으면서도 저평가된 아파트였죠. 19평 금액은 5억 2천만 원, 전세는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2억 4천만 원이었죠. 하늘 씨는 가진 돈 1억 4천만 원에 신용대출 5천만 원, 부모님께 빌린 돈 5천만 원을 끌어와 갭 투자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GTX만 개통되면 최소 3억은 벌겠지. 심장이 두근두근했습니다. 2022년 각종 호재 소식을 발표하자 고양시 부동산 커뮤니티가 들썩였어요. 하늘 씨도 매일 거래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며 가격 상승을 확인했죠. 2022년 중순 호가 시세는 어느새 7억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연봉보다 많은 돈을 몇 달 만에 번 셈이었죠. 하늘 씨는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안 것 같았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젠 부동산 투자로 돈 벌어서 건물주까지 가보자. 매일 저녁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과 시세를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죠. 어떻게 그런 투자를 할 생각을 다 했어? 진짜 대견하다. 하늘 씨는 벌써 시세 차익을 본 뒤 다음 투자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돈을 번 것 같은 느낌에 씀씀이도 커졌는데요. 하늘 씨는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GTX 완공이 가까워오면 1차로 점프할 거야. 지인들은 하늘 씨를 부동산 고수라며 치켜세웠죠. 이때만 해도 전세 시세가 받쳐줬기 때문에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하늘 씨의 계산은 엉망이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2억 8천만 원의 전세로 거주 중이던 임차인은 2년 더 살 테니 전세금을 9천만 원 깎아달라고 요구했죠. 하늘 씨는 반환 대출과 신용대출, 고금리 대출까지 끌어모아 간신히 맞춰줬어요. 전세 재계약하는 날 부동산에 들린 하늘 씨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3억 5천만 원의 매매로 나와 있는 걸 본 건데요.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3억 5천만 원 금매 말고는 아예 문의도 없어요. 조금 기다려보시죠. 다시 오를 거예요. 결국 2023년 중순 같은 단지가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1억 7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갭을 마련하려고 받았던 신용대출과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받았던 고금리 대출들까지 이자는 매달 늘어만 갔고 집값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부담이 너무 심해졌던 하늘 씨는 9평 월세방으로 이사하면서 남는 보증금으로 대출을 일부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계약한 지 4년이 넘게 흐른 지금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기다려보자던 부동산에서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투자한 금액에서 30% 이상 손해 중이죠. 사실 고양시는 GTX,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창릉 신도시 같은 굵직한 호재들로 늘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호재는 많은데 왜 떨어져서 안 오를까?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금리로 거래가 얼어붙고 매물이 쌓였지만 2025년 지금 고양시는 바닥을 확인하며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그리고 덕양구의 부동산 하락 사례와 현재 분위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크게 일산과 덕양구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일산은 1기 신도시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로 분당과 함께 1990년대 초반에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인구 분산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당시 쾌적한 환경과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 덕분에 많은 인기를 끌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산의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사이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 증가와 함께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들로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집값 상승이 멈추고 다시 내려가는 이유는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GTX 노선 등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된다는 기대감에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개통 이후에도 큰 상승이 없자 사람들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일산과 함께 고양시의 다른 한 축인 덕양구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삼송지구, 원흥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일산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덕양구 역시 과잉 공급 문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덕양구 중에서도 최근 들어 주목받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앞으로 고양시의 시세를 이끌어갈 곳은 덕양구의 덕은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인 덕은지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 하나인 DMC 자이 더 리버를 보겠습니다. 2022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하락장일 때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덕은지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는 84타입 분양가가 평균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입주 2년 반 만에 11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3억 상승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의 고양시 부동산은 신규 택지 지구 개발과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형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고양시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이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유자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일산 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킨텍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1100세대 최고 49층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주협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그리고 일산호수공원, 킨텍스가 가깝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102동 4,2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매매가 14억 7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보다 고층 매물이지만 무려 3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동일 조건의 호가 시세를 보면 11억 3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3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의 일산은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신규 공급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지수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 일산 아파트 매매 지수는 상승장 대비 약 30% 하락했으며 거래량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세가율이 70%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실거주 수요가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덕양구는 공급 과잉으로 일부 단지가 하락했지만 삼송지구와 원흥지구, 덕은지구는 예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덕은지구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덕은지구가 서울 상암동과 인접하고 한강 조망 및 신축 프리미엄을 누리는 덕분입니다. 젊은 층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며 덕양구의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삼송지구와 원흥지구는 역세권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킨텍스 원시티입니다. 2019년식 297세대로 앞서 살펴본 포레나 킨텍스와 마주보고 있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단지 규모가 작은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7억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1억에 거래되면서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102동 4,401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17억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70대 부부가 상승장 후반부에 매수했습니다. 17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11억에 거래된 매물은 층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같은 층수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에 나와 있고 고층 매물이 12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 차이가 7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은 동일 타입, 동일 층수 기준 최고가보다 4억 3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단지가 4곳 있습니다. 일산 동구 풍동과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조합원 매물 승계가 가능한 풍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풍동 더샵 더 데이엔입니다. 64타입 분양가 6억 1천만 원에 조합원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에 마피가 붙어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4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206동 저층 매물인데요. 조합 분양가 6억 463만 원에 마피 3천만 원이 붙어서 5억 7,46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풍동 인근에 20평대 신축 단지가 없어서 시세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 구축 단지들 시세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신축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에는 미분양 매물이 거의 쌓여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기 신도시로 개발이 완료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매물이 쌓일 정도로 공급이 많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고양에는 2022년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덕은지구의 신축 매물들이 이 시기에 공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높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공급이 적은 만큼 기존 신축 단지 시세가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상승장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세지수는 지역 내에서도 유독 덕양구가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덕은지구의 전세가격 상승이 그대로 전세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과 킨텍스 인근 신축 단지들은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고양시 일산과 덕양구 부동산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봄 송파구의 부동산 투자 모임. 40대 직장인 수진 씨는 회원들과 둘러앉아 송파구 아파트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헬리오시티 84타입이 22억인데 25억까진 그냥 간대. 라는 말에 수진 씨의 가슴은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죠. 헬리오시티는 너무 비싼데 다른 데 없을까? 마침 문정동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는 강희 씨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문정역 근처에 있는 대단지는 무조건 오른대요. 그쪽 한번 보세요.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아빠, 나도 이제 서울로 갈아타야 돼. 지금 문정동 아파트 사두면 분명히 돈 벌 거야. 월급으로는 도저히 강남 3구에 발을 들일 수 없었지만 대출이라는 레버리지가 그녀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대출금리 2%대 담보대출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를 처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죠. 부모님은 대출을 많이 받으면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수진 씨는 투자 모임 회원들과 유튜버들의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매매가 16억 8,500만 원에 문정동의 대단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기 자본에 부모님께도 도움을 받고 대출은 10억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죠.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녀는 이제 나도 강남 3구 부동산 소유자라며 행복했습니다. 2021년 말 송파구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잠실 엘스 헬리오시티 같은 송파구 인기 아파트는 연이어 신고가를 돌파하며 로또로 불렸습니다. 수진 씨의 아파트도 18억대 중반까지 올라갔죠. 수진 씨는 지인들에게 송파구 아파트를 자랑하며 부러움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주말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잠실 한강공원과 석촌호수 올림픽공원을 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선 강남 3구는 절대 안 떨어져 라는 말이 진리처럼 떠돌았습니다. 수진 씨는 변동금리 대출 2.2%로 월 이자 183만 원을 내며 어차피 집값이 오를 건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해 라고 위안 삼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이 지나면서 시장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수진 씨의 대출 금리는 4.4%로 치솟았고 월 이자는 375만 원을 넘겼습니다. 연봉이 높았던 수진 씨도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부담됐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 때마다 송파 매물 증가, 거래량 급감이라는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은 송파구 폭락, 하락장 생존 전략 같은 주제로 바뀌었지만 수진 씨는 강남 3구는 버틸 수 있다는 댓글에 기대며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내가 너무 무리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KB 부동산 지수는 15주 연속 하락. 수진 씨의 아파트 시세는 13억, 심지어 12억 7천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했더니 매수세가 완전히 끊겼어요. 13억 아래로 금매 나와도 잘 안 팔립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16억 8,500만 원에 계약했던 아파트가 4억 이상 하락한 걸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2025년 4월 수진 씨의 아파트는 15억 중반까지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도 1억 이상 손해 중입니다. 무리한 대출과 성급한 판단으로 4년 동안 손해본 돈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수진 씨의 부동산 투자 사례를 통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레버리지 투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금리가 낮을 땐 기회지만 상승기엔 치명타가 될 수 있죠. 또 호가 시세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호가가 계속 올라도 실제 매수자가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3구 프리미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회복 속도가 빠르긴 했지만 잠실에 위치한 프리미엄 브랜드 단지도 시장 침체 앞에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 사례 말고도 서울 송파구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격 변동폭도 컸는데요. 이제 송파구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송파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헬리오시티입니다. 84타입이 21년 9월 23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는데요.
분양가가 9억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14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풍납동에 위치한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입니다. 이 아파트 75타입은 21년 8월 20억까지 거래됐습니다. 75타입 분양가는 8억 3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12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서울 잠실 송파 부동산은 강남 3구에 입성하려는 수요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의 최고가를 돌파한 곳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도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들은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송파구 부동산은 강남 3구 중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는데요. 상승기에 최고가에 영끌한 젊은 세대도 많습니다. 송파구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이미 과거 최고가를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지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경매에 넘어가는 매물도 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송파구의 하락 아파트를 확인해보고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송파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파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동아 한가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95년식 782세대 최고 18층의 아파트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인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한강뷰는 도로 쪽 북서양 매물이고 로얄동은 101동으로 공원과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1월 7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2년 만에 6억 9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3층 매물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01동 1205호 매물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조망과 층수가 좀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1동 12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3층 매물입니다. 101동 고층 매물이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101동 10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14억 7천만 원 대비 3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고 전세 4억 9천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6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파인타운 3단지를 보겠습니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단지는 30평형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9월 평균 8억 9,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년 만에 6억 3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21년 9월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305동 8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매매가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8층 매물이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307동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총 9개 부동산에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7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에는 하락 이후 반등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지만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좋습니다. 먼저 송파구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잠실 3대장과 잠실주공호단지, 장미아파트, 또 신천동의 파크리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그 입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거래 금액도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해보면 21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저층 매물들인데 20억을 넘고 중층 이상 매물은 평균 2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에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은데요.
잠실주공 5단지부터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올림픽타운까지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올림픽타운이 시세가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도 가장 저렴한 매물이 18억 중반을 넘습니다. 거래 현황을 쭉 살펴보면 하락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송파에는 이렇게 시세가 높은 곳들이 있는 반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정역부터 장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과 가락시장역부터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청약을 노리거나 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송파에는 앞서 살펴본 최상급지 아파트 단지들과 빌라 다가구 밀집 지역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도 있습니다. 거여마천과 위례신도시, 또 장지동과 문정동 그리고 가락동의 구축, 마지막으로 방이역 주변 재건축입니다. 먼저 거여마천입니다. 송파 중심 생활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로 자차로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좋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는 송파 꿈의 그린과 송파 더 센트레가 있고 조금 더 큰 평형을 원하시면 위례 송파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좀 더 송파 중심지랑 가까운 게 좋은 분들은 8호선 장지역 인근을 보시면 좋은데요. 송파 파인타운과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가든파이브를 포함해서 주변 상업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들이 가락동에 있는 가락 금호와 가락 쌍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인데요. 보통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입지입니다. 잠실 주공이나 장미 아파트는 어렵지만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이역 인근을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이동 대림과 현대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최저가가 17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대가 높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파에서 갈아타기로 생각하시는 곳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 좀 더 나가면 잠실 엘리트인데요. 요즘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 7억, 8억에서 10억은 기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그럼 지금 송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오를 지역을 선점하고 싶다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의 거여마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거여마천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곳은 장지동인데요. 장지동 중에서도 장지역 인근 송파 파인타운 단지들과 위례 신도시 단지들입니다. 지금 이 인근에 누적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급매물을 잡기 쉽다는 뜻입니다. 거여마천 지역의 재개발 매물과 송파 장지동의 파인타운 그리고 위례 단지들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송파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던 40대 중반의 김민수 씨. 그는 평소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속초의 한 오션뷰 아파트 홍보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엔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세련된 인테리어와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아파트가 등장했죠. 강원도 오션뷰 최고의 아파트, 세컨하우스의 최적지. 민수 씨는 순간 혹했습니다. 서울 목동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번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던 차였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서울보다 훨씬 저렴했고 오션뷰 신축 아파트가 이 가격이라니 라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죠. 그는 아내와 상의 끝에 속초에 방문했고 속초 오션뷰 아파트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결국 해안가 바로 앞에 분양권을 8억 955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고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진행했습니다. 여긴 미래의 해운대야. 지금 사두면 은퇴 후에도 좋고 투자로도 손해볼 일 없어. 입주까지 2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들고 있다가 비싸게 전세 주면 돼. 민수 씨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속초와 강릉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건설회사와 부동산 관계자들은 속초와 양양, 강릉을 대한민국의 마이애미라고 부르며 뛰었고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민수 씨는 이 상승세에 푹 빠졌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란은 속초는 앞으로 10억 간다.
강릉은 수도권 세컨하우스의 중심지 같은 긍정적인 전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광역철도 개통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지인 투자자들, 특히 서울 거주자들이 속초와 강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속초 아파트 매수자의 25%, 강릉은 20%가 외지인이었다고 해요. 커뮤니티에서는 너도 나도 속초와 강릉에 오션뷰 분양권을 사겠다고 했죠. 민수 씨가 매수한 분양권의 시세도 9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민수 씨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죠. 내가 속초 아파트 샀을 때만 해도 8억이었는데 지금은 9억 넘었대.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사나.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대출 이자율은 2%대에서 순식간에 5%대로 치솟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했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세컨하우스보다 해외여행이나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렸고 속초와 강릉의 부동산 시장은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봄 민수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일 평형의 시세가 5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8억을 넘던 아파트가 이제는 급매로 내놔도 매수자를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부동산 커뮤니티에 돌았습니다. 설마 이건 일시적인 거야. 바다뷰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질 리 없어. 그리고 내가 계약한 집은 고층에 조망까지 잘 나오니까 괜찮아. 민수 씨는 애써 부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더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새 전세입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죠. 부동산 중개인은 지금은 아무리 고층 오션뷰여도 그 가격으로는 임차인 구하기 힘들어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결국 민수 씨는 원했던 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모아뒀던 자금은 물론이고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돈을 더 주고 서울에 투자할 걸 그랬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2023년 10월 39층 오션뷰 매물이 거래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6억 4,500만 원이었죠. 동일한 조건의 매물이 1억 6천만 원 하락 거래됐습니다. 아직도 곧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9억대의 매물을 내놨지만 연락조차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동일 조건의 다른 매물이 6억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강원도 속초와 강릉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오션뷰 아파트는 2021년, 2022년 고점을 찍은 후 3에서 50%에 달하는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오션뷰 신축 아파트의 하락폭이 더 두드러지며 일부 단지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속초 동명동의 디오션 자이는 2022년 2월 전용 131타입 펜트하우스가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강원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전용 84타입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죠. 하지만 2023년 4월 최고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5억 하락했고 2025년 현재 전용 84타입 매물은 5억 중반대에 머물며 고점 대비 39% 하락했습니다. 일부 매물은 5억 초반까지 내렸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초고가 오션뷰 펜트하우스만 하락한 게 아닌데요. 강릉 송정동의 강릉 아이파크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2022년 전용 84타입 매물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2020년 2억 7천만 원 대비 3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같은 평형이 4억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속초교동의 속초교동 시티프라디움은 오션뷰와 접근성을 내세운 단지로 2022년 3월 전용 84타입 매물이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2억 7천만 원 대비 2억 5천만 원 상승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025년 1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3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약 2억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2021년 이후 거래된 아파트를 보면 20% 이상이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매수한 물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컨하우스, 은퇴 후 거주 혹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죠. 이들이 시장을 과열시키면서 지역 내 시세는 급등했고 강원도 땅값이 서울만큼 비싸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엔 8억, 9억을 불렀던 아파트가 현재는 5억대로 뚝 떨어지거나 거래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021년 전용 114타입 매물이 9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5억 7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나 상승한 가격이었죠. 하지만 2023년 같은 아파트의 5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속초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양동의 양호내안의 오션스카이는 속초 해변 인근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2021년 전용 84타입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분양가 3억 8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상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5층 매물이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3억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2022년 1월 전용 84타입 29층 매물이 8억 1,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1월 27층 매물은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강릉과 속초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 중심의 투기적 매수로 과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은 급락했고 거래량마저 급감했습니다. 현재 강릉과 속초는 대규모 미분양 물량과 공급 과잉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장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 원주와 춘천, 그리고 속초, 강릉 같은 지역까지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경우 바닷가 초고층 아파트들이 해외 바닷가 부동산을 연상케 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 131타입 40층 매물은 2022년 2월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용 84타입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강릉, 원주, 춘천 등 강원도 전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죠. 이 최고가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 쉬워졌고 투자 열기가 과열되었습니다. 또 GTX 계획으로 강원도의 시간적 거리가 단축될 거라며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고소득층이 강원도의 오션뷰 아파트를 세컨드하우스로 매입하며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속초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의 비중은 22%, 강릉은 1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국내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과열된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며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이 아파트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40층이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 2023년 4월 43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약 5억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가는 22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 84타입의 경우 2021년 8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현재 5억의 매물로 나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강릉과 속초의 오션뷰 아파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별로 하락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초는 최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션뷰 아파트의 하락폭이 큽니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전용 84타입은 2022년 8억 1,500만 원에서 2025년 2월 4억 5천만 원으로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강릉은 속초보다는 하락폭이 덜하지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17대 1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리고 춘천과 원주는 GTX 효과로 보합세를 유지 중이지만 매매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미분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속초의 경우 오션뷰 아파트 절반 이상 미분양 상태인데도 앞으로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은 높은 땅값에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분양이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사는 부도위기에 몰렸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전망은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계획된 대규모 신규 분양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것도 대출 부담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 하우스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매매 대신 전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 84타입 전세가는 약 3억 3천만 원,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도 3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컨드 하우스를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로 1, 2년 거주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 분양 사무실이나 부동산의 호객행위나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부동산 투기 열풍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큰 손해를 안겼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거품이 낀 가격에 휩쓸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초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박민혁 이소미 부부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값은 이미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치솟아 있었죠. 부부는 자영업으로 번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굴려야 미래가 있어. 민혁님은 그렇게 말하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들에게 운명처럼 한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화면 속 부동산 전문가는 청주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청주는 신성장의 중심지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오송바이오폴리스, KTX, 청주공항,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영상은 대형 호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주 복대동의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는 2019년 3억대에서 2년 만에 7억대로 뛰었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복대동과 가경동은 물론 오송과 오창까지 수도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내 소미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혁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2021년 3월 부부는 청주 복대동에 위치한 2015년식 아파트 전용 84타입 매물을 5억 5,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전세는 4억에 맞췄습니다. 갭은 1억 5,500만 원이었죠. 가격과 입지, 연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최고의 선택이었죠. 카페를 운영해서 모은 돈 1억 2천만 원에 모자란 돈 3,500만 원은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중개업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청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부부는 설렜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 믿었죠. 2년만 버티면 8억은 가볍게 넘을 거야. 드디어 우리도 집이 생겼어. 지금은 갭 투자이지만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 사서 이사 가자. 그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래가 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부부는 이미 돈을 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약 한 달 만에 동일 평형이 5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만에 2천만 원이나 올랐네. 진짜 대박이야. 이 정도면 우리가 카페에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돈만 좀 더 있으면 한 채 더 사는 건데. 신고가 소식에 너무 행복했죠. 이 소식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알렸습니다. 한 친구 부부는 민혁님의 부부를 따라 옆 동네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길 진짜 잘한 거야. 돈 벌면 한턱 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죠. 그에 따라 투자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또 뉴스에서는 부동산 시장 냉각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은 학교랑 중심상가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청주에 아직 호재가 많잖아. 그들은 부동산 커뮤니티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들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2023년 초 상황이 궁금해서 부동산에 들린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님, 24층 매물이 3억 7,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지금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기다려보시죠. 곧 오를 거예요. 1억 8천만 원이나 빠졌다고? 1년 반 만에? 부부가 매입한 고층 매물의 시세는 이제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사이로 뚝 떨어졌습니다. 호가 시세도 1억 넘게 하락한 셈이었죠. 더 큰 문제는 전세였습니다. 기존 전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조금 더 싼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새 임차인을 찾기 위해 부부는 다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지금 전세금을 잘 받아야 3억이에요.
3억 4천만 원은 무리입니다. 3억이라도 잘 맞춰볼게요. 전세가가 4천만 원이나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현금을 더 투입해야 했죠. 아내 소미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돈 다 까먹는 거 아니야? 겨우겨우 3억에 들어올 전세입자를 구했고 그동안 모았던 돈과 사업자 대출을 합쳐 4천만 원을 메웠습니다. 전세 시세도 떨어져서 역전세를 맞고 집값도 떨어져서 팔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죠. 그때 최고점일 줄 알았으면 안 사는 건데. 기다렸다가 지금 샀어야 해.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2025년 5월 최근 해당 아파트 15층 매물이 4억 4,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장에 비해선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 1억 이상 손실 중입니다. 부부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카페 운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언제쯤 본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박민영님 부부의 이야기는 청주에서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같은 시기 청주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청주 부동산 시장은 지방광역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2021년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청주시의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청주 부동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 하락세는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청주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 2월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이후 약 1년 반 동안 3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흥덕구의 주요 아파트들은 2021년 초 평균 7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을 기록했으나 2021년 말에는 약 6억 원대로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과 같은 경제적인 불안정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청주 시장에 미친 영향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대출 금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고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청주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청주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시티 프라디움 1단지입니다. 최고가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2020년식 797세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매매가 7억 7,500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청주 부동산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신규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광역철도 개발 호재들로 1년 만에 몇 억씩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청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외지인들의 갭투자 비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청주 복대동과 가경동 신축부터 오창과 오송까지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지금은 투자했던 분들이 매물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85만 명이 거주하는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청주의 부동산 지표를 분석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7억 9,500만 원까지 거래됐던 오송의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흥덕구 오송읍 연재리에 위치한 오송 힐데스하임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402세대 최고 28층입니다. 40평부터 60평까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꾸준합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오송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오송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2타입의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정확히 2년 만에 4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6층 매물이 6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3% 하락했는데요. 22년 거래 현황을 보면 802동 2101호 매물이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6억 1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오히려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 매물인데요. 현재 호가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2동 중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 801동 고층 매물은 6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중층 이상 매물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빠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두산 이부 지웰시티 2차입니다. 거래량이 높은 준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빠릅니다.
2015년식 1956세대인 이 아파트는 복대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단지로 대형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서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길 건너엔 현대백화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80타입의 분양가는 3억이었고 21년 최고가 7억 7,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4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2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1%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했을까요? 22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동 2502호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8년생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5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12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1%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5층 고층 매물인데 최근 거래된 매물은 12층으로 중층 매물입니다. 고층 매물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4동 30층 매물은 6억 4,500만 원, 208동 32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1억 2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주 오송에 위치한 오송역 힐스테이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59타입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3억 중반선에 공급됐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는 마이너스 3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나오는 마피 매물도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P가 가장 크게 붙은 매물은 114동 저층 매물인데요. 분양가 3억 3,09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 경쟁률 60대 1을 넘었던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는 4억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874세대로 26년 상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온 매물도 있고 마피가 붙어서 싸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그중 101동 13층 매물은 분양가 3억 9,890만 원에서 마피 1,500만 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프리미엄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매물 현황입니다. 청주에는 2020년부터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없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증가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청주에는 지금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2023년과 24년에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2026년과 27년에도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 전세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청주 모든 지역에서 전세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과 보합세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는 매매 지수와 다르게 그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그 다음 입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청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지웰시티 1차와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1차 99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6억 1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01동 4층 매물이 6억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매물은 남동향 매물이고 16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급매이기 때문에 호가 시세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월세를 끼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당구 방서동에 위치한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7,50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105동 4층 매물이 3억 6,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35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고 공실인 상황입니다. 이 매물도 급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호가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주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혁, 윤소영 부부는 6년째 용인 수지구 죽전동의 한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며 맞벌이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안정된 직장이 있었지만 내 집 마련은 늘 꿈만 같은 소리였죠. 2015년 전세로 입주할 때만 해도 2, 3년 안에 집을 사자고 다짐했지만 번번이 망설여졌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용인의 집값은 매년 상승했습니다. 특히 2020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이었죠. 수지구는 물론 기흥구, 처인구까지 매달 수천만 원씩 가격이 뛰었습니다. 민혁 씨, 우리도 이제 집 사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작년보다 2억은 오른 것 같아. 지금도 괜찮을까? 동네 부동산에서 만난 중개사는 단호했어요. 지금 안 사면 평생 전세만 살게 됩니다. 용인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예요. 주변에서도 집을 산 이웃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인근에 사는 부부의 지인은 1년 만에 1억을 벌었다고 자랑했고, 옆 동네 살던 직장 동료는 구축 아파트를 사서 3개월 만에 5천만 원이 올랐다고 했죠. 전세 만료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부부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2021년 봄 부부는 부동산 앱을 뒤지며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수지구의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쌌고 기흥구의 구축은 상태가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러던 중 전세로 살고 있던 단지의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고객님, 정말 좋은 기회예요. 여기 사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죽전역 가까워서 교통도 좋고 학교랑 이마트도 가까워서 인기가 많아요.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고민 끝에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전세금 2억 9천만 원에서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돈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모두 모아 간신히 계약을 마쳤죠. 구축 아파트이고 24평으로 넓진 않았지만 매매가 6억 2천만 원으로 계약 당시 일대에서 가장 저렴했습니다. 가격과 입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최고의 선택이었죠. 계약서를 쓰는 날 부부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전세살이 끝이야. 이제 우리 아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겠지? 2021년 10월 계약한 지 반년이 채 안 됐을 무렵 동일 평형의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벌써 3천만 원이나 올랐어. 우리 저축해서 3천만 원 모으려면 1년도 더 걸리는데. 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는지 알겠네. 아니야, 지금이라도 한 게 어디야. 앞으로 계속 투자해서 우리도 건물주 가자. 신고가 소식에 부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호가 시세는 이미 7억을 넘어 8억까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그 순간이 시장의 정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2022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었죠. 용인의 투자 수요는 급감했고 매매가는 1년 만에 수십 %씩 하락했어요. 부부가 계약한 집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3년 같은 단지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손실이 현실로 다가왔죠. 게다가 변동금리로 계약했던 담보대출의 이자가 2.1%에서 5.1%로 뛰면서 이자가 폭등했습니다. 매달 원금 빼고 이자만 158만 원이 찍혔습니다.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생활이 정말 빠듯했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소영 씨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뒤지며 시세를 확인했지만 호가는 점점 더 내려갔습니다. 민혁 씨는 말했죠. 우리가 너무 조급했나 봐.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 당시 용인 곳곳에서 하락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는 한숨과 불만으로 가득했죠. 부부는 중개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집값이 왜 이럴까요? 저희가 산 가격까지 다시 오르긴 할까요? 금매로 4억 후반, 잘하면 5억 초반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매물이 많네요. 1억이 넘는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손해보고 팔 수는 없었죠. 부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24년부터 대출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매달 이자 158만 원에 원금까지 갚아야 했어요. 월 상환액은 부부의 생활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 외식 한 끼 하는 것도 부담되네. 민혁 씨는 주말 부업을 시작하면서 생활 안정을 위해 애썼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집을 가져야 했나 싶었죠. 내 집이라는 안전장치가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2025년 5월 부부의 아파트의 동일 평형이 거래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5억 700만 원으로 매수한 가격 대비 1억 1천만 원 이상 빠진 상태예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이제 바닥이다. 수지구는 벌써 반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부부의 구축 아파트는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내 집 마련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단기 수익을 위한 투자로 변질되면서 예상치 못한 무게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조급하지 않을 거야. 내 집은 내 속도에 맞춰 찾아야 하는 거야. 남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민혁 씨 부부의 이야기는 조급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부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현재 용인은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입지에 따라 매우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지구 역세권 단지를 포함해 일부 신축 아파트들은 과거 최고가를 거의 회복한 곳도 있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구축 아파트 투자 사례처럼 적게는 몇 천만 원, 크게는 몇 억씩 손해본 사례도 많습니다. 이제 용인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2010년대 중반부터 용인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등에서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죽전, 보정, 마북, 구성 등에서 엄청난 속도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인의 수요였습니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입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용인은 교통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실수요자들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되었습니다. 용인은 분당선과 신분당선이라는 교통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수지구는 분당과 비슷한 학군과 상권을 형성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기흥구는 수원 영통 및 광교와의 접근성 그리고 처인구는 동탄과 평택 방향으로의 확장성을 보이며 점차 매력을 더해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된다며 영끌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 갭투자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용인의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1억, 2억씩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흥구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4억대였는데 12억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에서 8억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색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부동산 매수세가 급속도로 식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세가도 같이 하락하면서 갭투자 수요도 같이 줄었습니다. 용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10억 넘게 거래되던 아파트가 6억대로 내려오고 매물이 쌓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을 보고 이제 용인은 끝난 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왔고 실제로 고점 매수자 중에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를 당하거나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겪은 용인. 그렇다면 지금 용인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용인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어디인지, 또 얼마나 하락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용인 수지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신분당선 성북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로 84타입 분양가가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상승장에서 14억 9천5백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9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용인 부동산은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과 광역철도 개통, 그리고 역세권 개발 호재들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용인 부동산.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20대, 30대가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거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용인 아파트 중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용인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783세대, 주차 대수는 세대당 2.2대입니다. 용인 서울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버들치마을 단지들과 함께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성서초등학교입니다. 2021년 전용 124타입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9년 말 가격은 6억 6천만 원이었고 2년 만에 4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213동 1102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는데요. 용인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1층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층 매물이 8억 2천만 원, 11층 매물은 8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같은 층 매물이 2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신분당선 성복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주상복합단지로 롯데몰,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101동 2903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의 최근 시세는 12억에서 12억 7,500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 고층 매물이 12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최고가 대비 2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래 이력을 보면 23년 이후 꾸준히 상승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용인의 분양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지구에는 거래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없고 처인구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청약 당시 경쟁률 5대1을 넘었던 처인구의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입니다. 이 아파트는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300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3개 단지로 들어선 이 아파트는 30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의 평균 분양가가 4억 4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피가 붙어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피가 최대 5천만 원대까지 붙어 있는데요. 제일 저렴한 매물이 103동 4층 매물로 분양가 4억 3천만 원에서 마피 5천만 원이 붙어서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3개 단지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입주하기도 하고 주변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용인의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초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금방 소진됐고 현재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미분양 매물은 기흥구와 처인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입니다. 용인의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2023년과 24년 공급이 많았습니다. 특히 24년에는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공급 물량은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지구의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엄청나고 매매 지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기흥구는 수지구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지만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기흥, 수지와는 다르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도 많고 마피 분양권도 많이 쌓여있는 만큼 당분간 처인구에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 상급지처럼 회복세가 크진 않은 용인입니다. 다만 용인 중에서도 역세권, 도심 중심지에 위치한 곳들은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구의 신분당선 인근 신축 아파트들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용인시 아파트 가격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하락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망 확충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플랫폼시티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금리 부담으로 인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인 수지, 기흥, 구성 등 신규 개발 지역은 회복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 아파트를 고려하는 경우 입주 물량과 교통, 인프라 개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